10월 12일 일요일 주간 경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야 2경기, 그리고 농구 3경기 이렇게 하고요. 어제는 주간 올케일, 야간 올케일, 어제 주간, 야간 뭐 적특하고 경기들이 많지 않기는 한데 이틀 연속 올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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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올케일입니다. 올케일이라 해봤자 메이저리가 한 경기밖에 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미러승의 전반승. 근데 다 맞췄어. 어제도 C에 역풀 1언 다 맞았고. 주간은 일단 모비스가 개 오바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닭장 열어가지고 원래 닭장 열면은 한쪽으로 안 가긴 한데 그래도 오바 흐름이 조금 많긴 하거든 형들 그지? 닭장 열었을 때 수비 서로 손발 안 맞고 개판돼가지고 근데 슛도 없어가지고 언더 게임이 될 수도 있어. 야 근데 이거를 오바를 깰라고 하더라고 어제. 조금 역했고. 야, 어제 포시 시즌에 프렌들이 메리트 있는 프렌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골라가고 있고요. 어제 저는 니폰의 온도 너무 푸근할 거라고 생각했고 불펜 쪽에서 약간 좀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가 맞다 했는데 무난무난하게 언더 잘 놔줬죠. 좋았다. 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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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 어제 주간은 금액도 제가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150% 금액 올려가지고 푸근하게 잘 들어왔다. 오늘도 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코 대 요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시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죠. 경기를 오래 쉬고 왔을 때 투수들이 메리트가 크다. 근데 그 투수들이 한 경기를 던지면은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시에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야구를 한 걸로 치면은 횟수로 제가 한 15년 정도 했어요. 야구를 한 것만. 그리고 제가 야구를 본 거는 제가 40살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인지 능력이 있을 때부터 야구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구만 한 30년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쌓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 야구는 포시를 좀 길게 쉬어요. 원래 이제 크보하고 메이저리그 바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체력적인 마지막 시즌 막판에 이제 수위 싸움하는 팀들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데 일본 야구는 충분히 쉬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크보의 성격하고 약간은 비슷하다. 크보는 올라가 있는 팀들. 올라가 있는 팀들이 1차전에서 타격감이 안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제가 많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죠. 어제 니오넬과 오릭스 경기가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요코베이는 어땠습니까? 요코바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시즌 말미에 이제 버닝이 나오면서 이제 순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즌 말미에 이제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경기를 한 10일 정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격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죠? 시즌 말미에 팀을 이끌었던 게 누굽니까? 스스고예요, 스스고. 지금 저는 포시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선수들이 팀을 끌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구심점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 선수들이 누구냐, 얼마나 잘 끌어주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스스고가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1차전에 빠따 이슈 별로 없었다. 요미우리는 경기 초반에 원아웃 2, 3루 찬스가 한번 있었는데 거기서 못 살리고 흐름을 좀 넘겨준 흐름이었어요. 리차드가 거기서 이제 찬스를 못 살려가지고. 오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드레 잭슨하고 토고 쇼세이가 나옵니다. 이 옵션 선발들 치고는 다소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선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드레 잭슨은 야마자키 요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잭슨은 작년하고 올해 이제 NPL에서 떴는데 둘 다 두 시즌 다 똑같았어. 시즌 초중반 계속 잘했고 여름 구간에 조금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나왔던 야마자키 요리도 똑같죠. 시즌 내내 잘하다가 여름 구간 이후에 좀 자빠지고 시즌 후반기에 좀 안 좋은 이런 흐름인데 잭슨도 똑같다. 똑같다. 최근 폼이 조금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최근 10경기에서 2.89 이렇게 좀 찍고 있습니다. 9월 27일 날 마지막 등판하고 오늘 등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오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조금 높아져 있기는 하고요. 야마자키 요리 같은 경우에는 휴식발도 제가 잘 못 받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잭슨은 뭐 이오리처럼 이렇게 많이 뭐 조정을 받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은 그래도 이오리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진짜 충분히 쉬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2주를 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야마자키 이오리는 시즌 막판에 조정을 해줬는데도 안 좋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는데 잭슨은 그거보다는 좀 기대감이 더 있다. 그런 겁니다. 잭슨의 이제 포인트를 할 만한 것도 홈에서 조금 좀 약해요. 홈이 이제 타자 구장이다 보니까 홈이 조금 좀 약하고 요미우리 상대 전적은 뭐 무난무난했습니다. 본인 성적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반대 선발은 토고 쇼세이고요. 예, 토고 쇼세이 다들 아시다시피 리그 에이스급 자원인데 올해는 너무 별로였죠. 예, 안식년 또는 뭐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조정 받고 나서 시즌 말미에 복귀를 했는데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8월 달이 3.12, 9월 달이 4.29이기 때문에 뭐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최근 10경기 잭슨도 사실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잭슨보다 ERA가 더 높습니다. ERA가 3.05니까.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긴 한데 토고 같은 경우는 원래 런 쪽에 문제가 있는 양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복귀해가지고 런을 많이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질만 하겠죠. 예, 복귀해가지고 10경기에서 피홈런이 3방이니까 토고의 고질적인 런 문제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건데 이 양반이 근데 그 구간에 잘 던졌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6승 3패하긴 했지만 승운이 좋긴 했지만 ERA가 3.05이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 이런 겁니다. 토고 같은 경우에는 홈런정 차이를 좀 많이 가리는 선수거든요. 예, 확실히 이 부분이 올해 엄청나게 두드러졌단 말이야. 최근 10경기 홈런정을 한 번씩 끊어보면 홈에서는 2.94, 원정에서는 5.33 이렇게 했다. 이런 거고요. 요코하마는 홈런정 안 가리고 괜찮긴 했는데 이거는 상대전적으로 많이 참고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올 시즌에 요코하마전에 던진 적이 없어요. 예, 작년, 재작년에 토고하고 올해 토고는 완전히 다른 선수기 때문에 올해 맞는지가 중요한데 다 작년의 기록들이다. 작년의 기록들이다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발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요미우리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도 선발이 밀리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빠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빠따도 밀려. 예, 솔직하게. 빠따도 밀리고 근데 뭐 오늘은 뭐 잭슨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도 뭐 쳐볼 만은 한데 불펜 빼고는 요미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밀린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 그나마 요미우리가 홈이면은 뭐 홈발이라도 기대를 좀 해볼 텐데 원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고요. 어제 요코하마 불펜도 시즌 후반부터 지금 쭉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요코 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잭슨의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오리보다는 조금 더 기대치가 있지 않나. 요코 승에다가 6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6점 언더 보는 이유는 오늘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뒤가 없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예, 보통 포시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내주고 뒤집는 케이스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2차전에서는 모든 걸 다 갖다 받게 되는 거죠. 여기 2승 1패인가? 여기 퍼스트 시리즈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당연히 근데 뭐 2승 1패든 5승 3패든 모든 시리즈에서 2차전 주고 뒤집힌 케이스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갖다 박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6점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니오넴 대 오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 예상대로 역시나 이제 뭐 저는 언더 게임 쪽을 좀 봤고요. 예. 오릭스 역풀 언 이렇게 봤는데 역배 빼고는 풀 언 둘 다 이제 푸근했고요. 둘 다 이제 조합으로 들고 가긴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역배는 나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뒤로 좀 뺐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선발 쪽에서 일단 뭐 노련미의 차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죠? 예. 둘 다 뭐 에이스급이기는 한데 일단은 뭐 조금 더 이토 히로미가 노련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예. 만나미의 적시타, 군지의 런. 두 팀 다 팀적인 왁구가 어떻습니까? 빠따가 좋고 불펜이 별로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올해 쉬고 온 첫 번째 경기 이슈가 좀 나왔다. 불펜들도 공략을 좀 잘 못했고 빠따가 좀 잔잔했다. 이런 경기는 보통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올해 뭐 에이스급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발들은 왁구가 좀 셉니다. 그렇죠? 기타야마 코기 대 미야기가 나옵니다. 예, 기타야마야 올 시즌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리그 최정상급의 성적을 찍었습니다. 올해 10승을 못 찍은 게 좀 의외긴 한데요. 9승 5패 ERA가 1.63으로 정말 뭐 덜덜한 시즌을 보냈다. 시즌 말미에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봐야 최근 10경기에 1.94입니다.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쉬고 왔을 때는 투수들이 일반적으로 좋아지는 게 거의 국룰이긴 한데 이왕이면은 구이형이 조금 더 그 바를 잘 봤거든요. 구이형은 아무래도 이제 로케이션 피처들은 밸런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쉬고 왔을 때 오히려 좀 별로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 근데 구이형들은 쉬고 오면은 구이가 확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고 둘 다 9위형이죠, 그렇죠? 기타야마 높은 타점, 압도적인 9위, 뭐 스플리터 이런 것도 장점인데 진짜 이 양반 볼빨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9월 25일 날 등판 이후에 오늘이 등판이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릭스전 상대 전적도 아주 좋았는데 꽉 피칭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죠? 일단 어제하고 비슷하게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도. 근데 올 시즌 오릭스를 상대했을 때 자책점 기준은 1점, 1.3점, 1.3점으로 꽉으로 잘 던진 경기가 한 번도 없다는 거는 약간 리스크로 볼만한 것 같아요. 어제 경기 흐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다. 아무튼 뭐 기타야마 기대감이 있다. 미야기는 시즌 내내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그리고 시즌 후반에는 미야기다운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죠. 삼진도 곧잘 뽑아내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 역시나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상황이고 시즌 말미에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야기 역시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위형입니다. 그죠? 약간 크로스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지만 우타자 몸적 승부 그리고 기본적으로 150 중반 후반 나오는 양반이기 때문에 오늘도 확실히 기대감이 있다. 니온의 원정에서 약간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쉬고 온 미야기, 시즌 후반의 미야기는 저는 기타야마보다 폼도 조금 더 괜찮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대감이 있다. 근데 원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발은 저는 뭐 고만고만하다고 보고요. 어제하고 비슷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팀 다 빠따 팀인 거 치고는 빠따들이 1차전에 조금 좀 아쉬웠고 두 번째 경기에서 조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점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도 오리스 역배 프렌 1언 오늘도 저는 언더게임 타이탄 경기가 되지 않을까. 선발 불펜 서로 고만고만하다. 고만고만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대 첫 번째 경기 창원 LG. 오늘 농구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점이나 핸디 이런 것들이 좀 꾸룩내가 좀 나는 요소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창원 LG 대 수원 SK 보겠습니다. 양 팀 다 최근 작년, 재작년 모두 어떻습니까? 리그 상위권에 있었던 팀이고요. 두 팀은 왁구가 비슷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포워드진 좋고, 수비 좋고, 팀의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격력이 좀 아쉽고, 수비력은 굉장히 탄탄한 그런 팀이고, 작년, 재작년 리그 상위권에 있었던 팀들이고, 두 팀이 만났을 때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최근 두 시즌 동안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작년에는 LG가 우승 시즌이었잖아요. KT가 조금 더 밑에 있었고 근데 작년에는 유독 LG가 KT 상대로 조금 좀 밀렸어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굉장히 별로인 팀인데 이 창원 LG 원정에서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 이런 점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팀의 왁구가 많이 달라진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팀의 왁구가 거의 비슷해. KT가 그래도 용병들이 좀 바뀐 게 좀 크기는 큰데 뭐 작년에 해먼즈야 뭐 이제 외곽 옵션이 조금 더 있는 양반이고 올 시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용병들은 외곽보다는 돌파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양반들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 창원 LG는 일단은 지금 첫 경기 SK한테 확 뒤집힌 경기 이후에는 그래도 뭐 두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즌 초반의 모습은 확실히 이제 최근 이렇게 모든 스포츠들을 보면 우승한 다음 시즌에 마탱이 가는 그런 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창원 LG도 지금 스타트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작년 대비. 작년에 우리가 봤던 모습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점들이 특징이고요. 그래도 창원 LG도 저는 이제 외곽 옵션들이 항상 조금씩 이제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작년에 전성현도 기대를 했었고 유기상도 기대를 했는데 작년에 솔직히 유기상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보고요. 시즌 말미에 이제 조금 폼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시즌 내내 저는 첫 시즌보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유기상이 지금 시즌 초반에 폼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LG의 외곽, LG의 득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팀적인 왁구는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마이레이를 중심으로 역시 뭐 포워드진, 뭐 가드진 전체적인 수비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팀들이고 역시 스코어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칼타머요, 유기상 이런 양반들이 폼이 좋을 때는 꽤나 득점력도 잘 나오는 편인데 최근에 이 두 선수의 득점이 꽤 잘 나온다. 슛감 같은 것도 괜찮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KT 어땠습니까? KT도 작년하고 와꾸가 거의 비슷하고 용병이 약간 변했는데 외곽 옵션들이 조금 좀 덜한 용병들이라는 거, 돌파 쪽에 특화되어 있는 양반이라는 거, 이 정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KT도 진짜 비슷합니다. 지금 홈에서 3경기, 원정에서 1경기 했는데 KT는 홈에서 아주 잘하고 원정에서 정말 못하고 이런 팀인데 홈 3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원정 1경기에서 패배를 거뒀고 기본적인 KT 와꾸 어떻습니까? 극 언더팀, 극 언더팀이고 득점력은 많이 아쉬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재작년하고 스쿼드들이 뭐 많이 달라진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어떤 상대 전적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는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LG가 유독 KT한테 조금 좀 밀렸다는 부분들, 그리고 LG 역시 KT 역시 원정에서 별로인 팀인데 작년엔가 1승 4패였을 거야 LG가 홈에서. 잠깐만요, 내가 한번 보고. 최근 10경기 양팀 끊어보면 1승 3패였고 LG가 3승 7패로 조금 밀렸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현 시점에 일단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 전적을 또 무시를 할 수는 없는데 현 시점에 지금 LG가 팀적인 왁구가 별론데 유기상하고 타마요가 지금 슛감이나 득점이 잘 나온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두 팀 다 해볼 만한 요소들이 있어 보이긴 하고 지금 배당 빠지는 거 보니까 이 창원 LG의 원정 이슈 같은 것들을 또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좀 째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전 유기상 슛감 좋으면 창원 LG가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더팀들 둘이 만나기는 했지만 151점은 기준점이 조금 낮다. 유기상 슛감 좋은 게 좀 크다고 봅니다. 151점은 지금 시즌 분위기에 또 좀 낮은 것 같다. 지금 시즌 초반에 오버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코치 챌린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형들. 일단은 작년 대비 하드콜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코치 챌린지가 지금 많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중간에 많이 끊겨요. 끊기다 보니까 우리야 뭐 좀 보는 재미가 좀 덜하지만 선수들은 어때? 그리고 체력적으로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언더팀들 두 팀 만나면 오바 찍으면 조금 아플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기준점 대비, 최근 슛감 대비 기준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오바에다가 저는 창원 LG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 무시할 수 없으나 최근 폼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6 이상의 슛감을 좀 믿어보고 싶은 그 정도 느낌. 다음 경기는 가스 대 고양 소노입니다. 아이고 일단은 가스가 아시다시피 지금 연패에 빠져 있어요. 시즌 오픈하고 서 아직까지 이제 한 번도 이기질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 터질 자리가 어딜지를 한번 좀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가스가 일단 오늘 홈에서의 경기를 하고 이제 계속 원정을 가야 되거든요. 모비스 원정, KT 원정, 창원 LG 원정. 상대도 진짜 개빡이다, 그죠? 오늘 아니면 모비스 경기. 이 두 경기가 그나마 해볼 만 하거든요, 그죠? 나머지는 지금 답이 없단 말이야. 가스가 지금 워낙 노답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또 백투백이에요. 백투백이고 확실히 터질 자리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아니면 전 다음 경기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 정도 느낌. 일단 경기력은 직전 경기가 그래도 가장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직전 경기는 뭐 70점으로 좀 묶이고 하기는 했지만은 경기 초반에 어떤 슛감들, 벨랑게를 중심으로 그래도 공격이 나름대로 괜찮았고 전현우 이런 애들 슛감 좋을 때 그래도 조금 쏠쏠하거든요. 이런 애들. 전현우 이 친구, 이 친구도 손끝에 감각이 좀 괜찮아 보이긴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라거나가 지금 경기 내내 이렇게 잘한 모습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거나가 그래도 지금 약간 좀 깨어났다는 부분들. 그래서 어제 경기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조만간 한번 이기겠는데 가스? 그런 생각이 슬쩍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백투백이라는 거 이런 점들은 뭐 좋게 봐주기가 좀 그렇겠죠. 어쨌든 지금 마티앙이 길게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거나가 많이 뛰어야 되는데 라거나가 어제도 30분을 뛰었기 때문에 폼이 좋아지는 건 오케이. 그러나 30분 그런 거고 일단 DB한테 어제 뭐 잘 나가다가 결국에 밀린 이유는 페이트 존이 많이 밀렸어요. 지금 가스도 그렇고 소노도 그렇고 4번 포지션들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들 경기를 보면은 조금 리바운드 장점 있는 팀들한테 리바운드를 개발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4번 포지션이 세고 포스트업을 칠 수 있는 팀들 만나면은 그쪽을 후벼파는 이런 경기 운영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 두 팀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그렇다. DB야 아무래도 뭐 장신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가 많이 따인 게 아무래도 패배의 요인이 아니었나. 경기 출발은 참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아무튼 뭐 경기력이 조금 좋아진 느낌을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반대는 고양 소노죠. 예, 고양 소노는 일단 5번 용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느낌이 좋습니다. 그죠? 예, 약간 지금까지 쓱 봤을 때는 그래도 마레이하고 매치업에서도 크게 안 밀리는 뭐 있어. 조금 밀리긴 밀렸는데 그래도 보급형 보급형 마레이 보급형 마레이. 요키치 밑에 이제 센군 느낌으로다가 마레이보다는 조금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수비도 일단 탄탄해 보이고 마레이하고 매치업에서는 약간 리바운드가 좀 밀리긴 밀렸지만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옵션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비가 일단 좀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노가 5번 형이 엄청 중요한데 이 양반이 일단 괜찮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하고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경기당 한 50분씩 뛰고 있거든요. 예. 플레이 타임이 좀 길고 지금 경기 일정이 좀 팍팍하다는 점에서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8일날 경기하고 지금 하루 쉬고 10일날 경기했고 또 이제 하루 쉬고 경기를 해야 되고 일단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백투백이긴 하는데 가스는 6일날 경기하고 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데미지는 소노 쪽에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아시다시피 소노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는 농구가 똑같아요. 올해도 그냥 긁혀야 돼 에이스들이 그죠? 캔바오나 이정현이나 이재도나 이런 양반들이 긁히면서 캐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거고 여기도 4번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확실한 5번 용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전에도 좀 이제 고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4번 디펜스에서. 이제 그런 점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아무래도 서로 4번이 약하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상쇄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4번이 둘 다 약하다. 근데 그런 쪽에서 조금 보면은 그래도 김준일이 있는 가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슬쩍 하게 되기는 해요. 일단 가스의 터질 자리가 오늘 아니면 저는 다음 경기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경기는 조금 가스 반대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패 탈출 언제 할지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직전 경기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경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고양소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처참하다라는 거. 그리고 매치업상으로 사실상 거의 엄대엄이라는 거. 그리고 라거나도 올 시즌에 그래도 가장 나은 경기를 직전 경기 보여줬다는 점에서 뭐 서로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보고요. 저는 가스가 오늘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가스 역배 프렌 5 154.5는 언더 보겠습니다. 똥대똥은 언더가 제 맛이죠. 다음은 정관장대 서울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콘이죠. 단콘일 때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관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3승 1패를 하고 있는데 기준점을 저렇게 준 이유는 있어.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가비지로 이기긴 했거든요. 고양선화전에 69대 50으로 이겼고 가스전에 83대 66, SK전에 75대 66으로 이기면서 전부 경기들을 가비지로 승리를 거뒀다. 유일하게 패배한 DB 경기는 원정이었고 여기는 뭐 6점 차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정관장은 지금 너무 좋은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 시즌 초반에 이제 뭐 컨디션들이 좀 덜 올라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심에 있었던 게 변준영, 아반도, 김종규. 요것 때문에 내가 좀 별로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 양반들이 경기를 하면서 계속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그죠? 변준영, 아반도 슛감이 점점 올라오고, 아반도 뭐 점프력 여전하고요. 슛감도 점점 올라와. 그리고 김종규의 지금 플레이 타임 문제도 있었는데, 김종규 직전 경기 30분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핵심 라인들, 기대하는 양반들의 어떤 출전 시간이나 슛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경기를 거듭하면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봐줄 수밖에 없다. 팀에 왔고 올 시즌 뭐 다크호스가 될 만한 왔고는 뭐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근데 이 팀의 아킬레스건은 오브라이언트가 조금 아쉽다 이런 건데 지금 오브라이언트가 폼이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엄청 열심히 합니다 지금. 수비도 거의 뭐 포스트 시즌 하듯이 수비를 진짜 이악 물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좋은 용병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1.5 정도 보고 있긴 하지만 현 시점은 굉장히 뭐 동기부여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직전 경기를 35분이나 뛰었다는 거는 조금 좀 너무 길게 뛴 것 같기는 해요. 여기도 지금 오늘 백투백이거든요. 백투백이고 8일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좀 타이트한 일정이 맞아요. 그래서 어제 핵심 라인들 얼마나 뛰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김종규가 31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31분이 약간 부담이 있죠.
오브라이언트 34분, 아반도 32분, 변준영 33분. 핵심들이 좀 많이 뛰기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라고 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콘이고 5.5를 줬잖아. 근데 지금 5.5 마인을 다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조금 터지기 좋은 자리 같기는 해요. 예. 서울 삼성은 어떻습니까? 예, 노답 팀이에요. 그죠? 예, 노답 팀이긴 한데 저런 이제 상대방의 어떤 이제 체력 이슈 이런 것들을 좀 후벼팔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가스전에 외곽이 대폭발하면서 한번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경기력들은 좀 아쉬웠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 왁구가 좀 잘 안 나온다는 점이 하나 있고 일단은 여기 제일 아쉬운 거는 니콜슨이에요. 그죠? 콜슨이 아저씨가 지금 두 경기에서 완전 존버를 타버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삼성도 지금 수비 왁구에서는 오바팀으로 그냥 가야 돼. 그지? 지들이 많이 넣어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중심에 있는 니콜슨이 지금 득점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쉽고 니콜슨은 올 시즌 3경기 뛰어가지고 23득점. 이 정도 원래 그냥 찍어줘야 되는 양반이거든요. 무난무난하게 그죠? 근데 23득점 했고 가스전, KT전에 8득점, 8득점으로 팍팍 눌려버리면서 결국에는 뭐 서울 삼성도 결국에는 저는 모비스스러운 농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칸터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친구 뭐 수비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은 사이즈가 조금 아쉽고 공격 피벗 뭐 포스트업 이런 거 장점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친구 너무 왼쪽을 고집하더라고. 그래서 경기를 거듭하면서 왼쪽이 좀 막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쪽 왼쪽 좋아하는 거 이제 슬슬 다 할 텐데 그쪽으로 좀 막아보면 아무튼 기본 왁구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이즈가 조금 좀 아쉽기는 하다. 센터 포지션을 보는 선수 치고는 그런 거 있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포워드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비 디펜스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뭐 전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력으로 보면은 당연히 정관장의 우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상에서 오는 거, 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은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꼴슨이가 2경기 연속 전버 탔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외곽 꽂아 넣어서 이겨야 되는 팀이다.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꼴순이가 한번 폭발해 볼 만한 날 아닌가. 그리고 단콘 경기 이런 거에서 똥배 같은 거 물면 여러분들 진짜 내상 시계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거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는 느낌도로는 삼성 프렌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이 경기는. 135점, 153.5는 역시나 오버를 좀 봐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정관장은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중심은 뭐 당연히 오브라이언트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긴 했어. DB에서도 나름대로 밸런스를 잘 묶기도 묶었거든. 근데 지금 2경기 연속 일정이 좀 팍팍한 데다가 오브라이언트가 너무 길게 뛰긴 했어요, 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늘 오바나, 저는 삼성 5.5 프렌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서울 삼성이 너무 오버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도저히 역배까지는 못 보겠고 정관장 승의 서울 삼성 프렌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녹화는 여기까지.